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3-6과 3-7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인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쭉 보시면 우리 모두는 자유로우며 자신들의 동의를 제외하며 어떠한 것도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한편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한 사람은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묵시적 동의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을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 그 학습지 3-6을 보시면 로크의 그 동의 종류 중에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둘 중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는 뭐 그 나라의 법을 지키거나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권리를 지닌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로크와 관련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보시면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이 위임 맡기거나 뭐 이렇게 양도한 또는 여기서 맡겼다, 신탁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느냐? 왜냐? 시민들이 위임한 계약에서 발생한다. 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즉 시민들이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게 뭐 자연법에 집행권을 줬다거나 아니면 자연권의 일부를 준 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는 다양한 권위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뭐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한 자연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보시면 국가의 구성은 인간의 정치적 본성이 기능한다. 이거는 1번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입장이고 2번은 국가의 가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의 확보에 있다. 뭐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한 사람 꼽자면 벤담이겠죠. 최대 다수 최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혜택만이 시민 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혜택을 줬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굳이 한 사람 따지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도 뭐 이렇게 혜택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에 대한 입장도 아니고 뭐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굳이 한 사람 꼽자면 소크라테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보시면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간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연권을 보장해 위협을 강화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시민의 자유는 제한돼야 되고 간섭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설명이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이어서 보시면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기억에 대한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기억 보시면 공통의 모든 힘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억은 공통의 모든 힘이겠네요. 공통의 모든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의 형태를 지닌다.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사회계약이 그 해결을 제시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의 모든 힘,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뭐 자유로운 결합의 형태를 지니는 거.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A, B, C, D가 각자의 모든 힘과 권리를 다른 대상에게 다 주었던 일명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정답은 1번이겠죠. 1번. 1번은 시민의 자유와 재산과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재산과 자유를 뭐 사회적 자유 또는 시민적 자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 대한 입장은 루소에 대한 입장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홉스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의 형태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전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겠죠.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사회 상태에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형태는 이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에 대한 입장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3번 보시면 다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시민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 훌륭한 국가는 모두가 훌륭한 시민의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 치자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과 피치자, 이제 뭐 백성들, 시민들 사이의 탁월함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훌륭한 시민은 이 두 가지에 다 능해야 된다. 말하자면 훌륭한 시민은 자유민답게 지배할 줄도 알고 자유민답게 복종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의 탁월함이다. 그러니까 시민이란 대상은 이런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치자와 피치자인데 뭐 치자 같은 경우에 정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피치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치자의 일은 공적인 일, 그 다음 여기 피치자는 사적인 일이라고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국가에서는 이런 게 전부 다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면 정답은 5번이죠. 5번 보시면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 국가의 권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최고선인 행복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라고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국가에 대한 의무만 인정하고 신민으로서 충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민이란 거는 그 백성, 그러니까 뭐 왕 밑에 있는 신하로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거리가 좀 멀고 2번 보시면 국가와 시민의 갈등은 도덕이 아닌 제도로서 해결한다. 도덕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 국가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건 무정부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하고 전혀 맞지 않고 4번 보시면 시민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이거는 홉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홉스의 입장이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운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보시면 우리는 불이한 법에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이 성공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저항한다면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잘못됐다면 즉각적으로 불복종 행위를 해서 그 법이 빠르게 정의로 어떤 법으로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소로에 대한 글이고 소로가 강조했던 운동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뭐 소로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양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양심에 맞지 않는 법을 부정의한 법으로 이야기해서 이 부정의한 법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꼭 해두시기 바라고 5번 보시면 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갑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옳은 조언을 고르는 건데 일단 갑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을의 입장에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갑을 보시면 대체로 질서정연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다소 심각한 위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충실성 또는 법의 충실성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롤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부정의한 법들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도 일부분 부정의한 법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스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할 건데 보시면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문에 서명을 했다. 그 중대한 법령을 억압적 불평등의 불길에 타들어 가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위대한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못 다닌다. 분리의 수갑과 차별의 쇠사슬에 의해 흑인들의 삶은 여전히 슬픈 불구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롤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흑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롤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한 법이기 때문에 또는 그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
뭐 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입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기억본 보시면 불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본 보시면 흑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해라. 롤스의 그 저항, 롤스의 불복종의 성격 중에 하나가 비폭력적 행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획은 옳은 설명이고, 이음본 보시면 불복종으로 발생하는 처벌을 감수하며 저항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법의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복종을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처벌, 내가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디귿번 보시면 흑인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혁명을 시도해라. 혁명이라는 것은 그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고 바꾸는 겁니다. 롤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주장 안 했습니다. 잘못된 법에 대해서만, 잘못된 법을 바꿀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뭐 체제 자체를 바꾼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조치를 평화적으로 기다려라.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조치를 평화적으로 기다렸는데도 합법적 방법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차별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야 한다, 즉 불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아마 최후의 수단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3-6과 관련된 시민불복 국가의 권위, 그리고 3-7과 관련된 시민불복종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마저 준비 잘하셔서 2차 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